1970년대 이야기 5.1 쇼크와 유신체제, 격동의 시대, 서민들의 삶 이야기. 당신은 1970년대 대한민국을 기억하시나요? 급격한 경제성장 뒤편에 감춰진 어두운 그림자. 바로 5.1 쇼크와 유신체제라는 격동의 폭풍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치솟는 물가, 끝없는 야근, 그리고 말 한마디도 자유롭지 못했던 엄혹한 시대. 가난했지만 순수했던 청년 정우와 어린 동생의 학비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여공 미숙은 사랑이라는 작은 희망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러나 부당한 해고, 폭력적인 탄압, 그리고 숨막히는 감시는 그들의 삶을 끊임없이 위협했습니다. 그들은 절망 속에서도 서로의 손을 잡고 작은 목소리들이 모여 거대한 파도를 일으킬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오직 가족을 위해,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위해 싸웠던 이름 없는 영웅들. 그들의 눈물과 용기가 이 땅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잊혀가는 시간 속 당신의 부모님 세대가 온몸으로 부딪히며 살아냈던 그들의 진짜 삶, 그들의 아픔과 승리, 그리고 꺼지지 않는 희망의 기록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가장 치열하고 감동적인 서민들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격동의 시대, 서울로 향하는 젊은이들. 1970년대 초 대한민국은 눈부신 경제성장의 기적을 이뤄내고 있었지만 그 빛은 모든 곳에 고르게 비추지 않았습니다. 농촌은 여전히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많은 젊은이들은 더 나은 삶을 찾아 도시로 향했습니다. 경상도 산골 마을에서 태어난 김정우는 병든 노모와 어린 여동생, 남동생을 부양해야 할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쌀독 바닥을 걱정하며 한숨을 쉬는 어머니의 모습은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는 가족에게 조금이라도 나은 삶을 선물하기 위해 비록 불안했지만 서울행을 결심했습니다. 낡은 보자기에 옷까지 몇 벌을 챙겨들고 고향을 떠나는 그의 뒷모습은 희망과 불안이 뒤섞인 젊은 날의 초상화 같았습니다. 서울의 구로공단은 당시 수많은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산업화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이들은 저마다의 꿈과 사연을 안고 공장의 불빛 아래에서 젊음을 불태웠습니다. 이미숙은 일찍이 서울로 올라와 구로공단의 한 봉제 공장에서 여공으로 일하며 어린 남동생의 학비를 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된 노동 속에서도 언제나 씩씩함을 잃지 않았죠. 공장에는 미숙처럼 고향을 떠나온 수많은 여공들이 가족을 위한 희생을 감수하며 밤샘 작업에 시달렸습니다. 그들의 손가락은 바늘에 찔려 늘 피딱지가 앉아 있었지만 얇은 월급 봉투가 고향의 가족들에게 희망을 전한다는 사실에 작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정우는 구로공단 인근의 작은 봉제 공장에 취직하여 미숙과 같은 노동자들의 삶에 뛰어들었습니다. 낯선 도시의 복잡한 풍경과 시끄러운 공장 소음, 그리고 하루 12시간이 넘는 고된 노동은 그의 젊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비좁은 공장 기숙사에서의 단체 생활은 사생활조차 허락되지 않는 팍팍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향에 계신 어머니와 동생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냈습니다. 미숙 또한 고단한 삶 속에서도 어린 동생이 어엿한 학자가 되는 꿈을 꾸며 쉼없이 재봉틀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가족을 위한 희망과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열정을 가슴속에 품고 격동의 시대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켜나갔습니다. 5.1 쇼크의 그림자, 유신체제의 감시. 1973년 중동발 제1차 5.1 쇼크는 전 세계 경제를 강타했고
대한민국 또한 그 여파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석유 가격이 폭등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치솟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뛰어올랐습니다. 서민들의 삶은 삽시간에 피폐해졌습니다. 정우와 미숙은 오일 쇼크로 인해 급여가 깎이고 노동시간은 오히려 늘어나는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공장 사장 김 사장은 나라 경제가 어려우니 어쩔 수 없다며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했습니다. 그는 생산 단가를 맞추기 위해 노동자들을 더욱 혹사시켰고 임금 체불도 잦아졌습니다. 노동자들의 불만은 점점 커져갔지만 그들은 생계를 위해 묵묵히 견뎌야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체제는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감시와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미숙은 어린 남동생의 학비가 부족해질까봐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녀는 고된 노동 속에서도 틈틈이 공장 주변 식당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돈을 벌려 애썼습니다. 공장 주변에는 유신 정권의 정보원들이 수시로 드나들며 노동자들의 동향을 살폈습니다. 그들은 노동자들의 작은 불만조차도 사회 불안으로 간주하며 철저히 감시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삼삼오오 모여 불평을 쏟아내다가도 누군가 나타나면 이내 입을 다물곤 했습니다. 불안과 공포가 그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정우와 미숙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서로에게 의지하며 작은 위안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퇴근 후 비좁은 쪽방촌에서 만나 서로의 힘든 이야기를 나누었고 서로의 눈빛 속에서 작은 희망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오일 쇼크의 경제난과 유신체제의 억압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더욱 고달파지고 있었습니다. 노동자의 비애와 사랑의 싹틈. 정우와 미숙은 고된 공장 생활 속에서 서로에게 의지하며 점차 가까워졌습니다. 그들은 비좁은 쪽방촌에서 퇴근 후 만나 허름한 식당에서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서로의 힘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미숙의 밝고 씩씩한 모습은 정우에게 큰 위안이 되었고 정우의 진솔하고 정의로운 모습은 미숙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눈빛 속에서 작은 희망과 사랑의 싹을 틔웠습니다. 그러나 공장의 노동 환경은 더욱 열악해졌고 노동자들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몸과 마음이 병들어갔습니다. 젊은 나이에 얻은 지병은 그들의 삶을 더욱 팍팍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미숙의 어린 남동생이 학비를 제때 내지 못해 학교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하자 미숙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동생의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공장 측에 사정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냉담했습니다. 정우는 미숙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그녀의 동생 학비를 마련해주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밤늦게까지 야근을 자처하며 추가 수당을 벌려 했지만 공장의 임금 체불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김 사장은 회사가 어려우니 이해해달라는 말만 되풀이했고 노동자들의 고통은 외면당했습니다. 정우는 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 앞에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이 시기 구로공단 인근에는 박노동이라는 베테랑 노동운동가가 은밀히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에도 노동운동을 하다 해고당한 경험이 있었지만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한 투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박노동은 정우와 미숙을 비롯한 젊은 노동자들과 접촉하며 그들의 고통을 듣고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역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우리 스스로 뭉쳐야만 우리의 권리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우는 박노동의 이야기를 들으며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투쟁의 필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불합리한 현실에 맞서 싸우고자 하는 뜨거운 의지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미숙 또한 정우와 박노동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금씩 용기를 얻었습니다. 사부당 해고와 폭력, 민주화의 외침, 5.1 쇼크로 인한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공장은 더욱 경영 악화에 시달렸습니다. 김 사장은 비용 절감을 명목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미숙의 절친한 동료가 아무런 보상 없이 부당하게 해고당했습니다. 미숙 또한 다음 해고 대상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정우는 부당한 해고에 분노하며 김 사장에게 강력히 항의했지만 김 사장은 이를 묵살했습니다. 회사가 망하면 모두가 죽는다는 논리로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했습니다. 정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동료 노동자들을 설득하여 함께 부당함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거리에서는 유신체제에 저항하는 학생 시위가 격화되고 있었습니다. 유신 철폐, 독재 타도를 외치는 학생들의 목소리는 도시를 뒤흔들었습니다. 경찰의 폭력적인 시위 진압은 더욱 잔인해졌고 많은 학생들이 다치거나 구속되었습니다. 정우는 공장 앞에서 부당해고에 항의하는 동료, 노동자들의 모습을 보며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박노동에게 이제 우리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라며 노동자들의 단결을 촉구했습니다. 박노동은 정우의 용기에 감탄하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한 투쟁에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미숙은 처음에는 두려움에 망설였지만 정우의 굳은 의지와 동료들의 아픔을 보며 용기를 냈습니다. 그녀는 정우와 함께 노동자들의 권익 신장을 외치는 시위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공장 앞에서 부당해고 철회하라. 인간답게 살고 싶다. 고 외쳤습니다. 시위는 유신 정권의 정보원들에게 즉각적으로 보고되었고 공장 주변에는 경찰 병력이 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정우와 미숙 그리고 다른 노동자들은 경찰의 감시와 탄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들의 작은 외침은 격동의 시대 속에서 민주화와 노동자의 권리를 향한 거대한 물결의 시작이었습니다. 탄압과 연대, 꺼지지 않는 희망. 정우와 미숙은 공장 앞에서 부당해고 철회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동료 노동자들과 함께 시위를 주도했습니다. 그들은 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을 알리고 인간다운 삶을 요구했습니다. 김 사장은 이들을 협박하고 회유하며 시위를 중단시키려 했지만 정우와 미숙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들의 굳은 의지는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유신체제는 시위를 강경하게 진압하기 위해 무장한 경찰 병력을 동원했습니다. 시위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정우와 박노동은 경찰에 의해 무자비하게 체포되어 폭력적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유신 정권의 폭력 앞에서 고통받았지만 결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정우가 체포된 후에도 미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은 동료들과 함께 시위를 이어갔고 경찰의 감시 속에서도 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을 외부에 알리려 애썼습니다. 미숙은 언론과 시민사회단체에 도움을 요청하며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했습니다. 박노동은 감옥 안에서도 정우에게 이 싸움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희생이 언젠가 결실을 맺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것이다라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는 정우에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며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 주었습니다. 정우와 미숙은 혹독한 탄압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고 연대하며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쓴 편지를 주고받으며 고통을 이겨냈습니다.
그들의 굳건한 의지와 연대는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정우와 미숙의 투쟁에 동참했습니다. 학생들과 지식인들도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유신체제의 부당함을 규탄했습니다. 경찰의 강경한 진압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저항은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그들은 함께 고통을 나누고 함께 미래를 꿈꾸며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갔습니다. 정우와 미숙의 사랑은 이러한 격동의 시대 속에서 더욱 깊어졌고 서로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작은 승리와 새로운 시작. 정우의 용기 있는 투쟁과 미숙의 끈질긴 노력, 그리고 박노동의 헌신적인 활동은 마침내 작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언론과 시민사회단체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공장 측은 더 이상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김 사장은 유신 정부의 압력과 여론 사이에서 고뇌했지만 결국 부당해고를 일부 철회하고 임금 인상에 대해 노동자들과 협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감옥에서 풀려난 후 다시 노동자들의 곁으로 돌아와 협상을 이끌었습니다. 그의 확고한 신념과 설득력은 노동자들에게 큰 지지를 얻었습니다. 미숙은 다시 공장에 복직하여 동료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여성 노동자들의 대변자로서 공장 내의 부당함을 개선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김 사장은 비록 모든 요구를 수용한 것은 아니었지만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일부라도 변화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었습니다. 비록 완벽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정우와 미숙 그리고 동료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통해 작은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함께 싸우면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습니다. 공장 내에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한 자치 조직이 생겨났고 노동자들은 이전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우와 미숙은 앞으로도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계속 싸워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작은 승리가 더 큰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작은 승리는 격동의 시대 속에서 서민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얻어낸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정우와 미숙은 서로의 손을 잡고 밝게 웃었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고난을 이겨낸 강인함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공장 주변의 쪽방촌에는 희미하게 남아 희망의 불빛이 다시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노동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유신체제에 저항하는 민주화 운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우와 미숙은 자신들의 삶을 통해 작은 변화가 큰 물결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족의 행복과 시대의 변화. 정우와 미숙은 공장에서의 투쟁을 마무리한 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서로에게 의지하며 결혼하여 작은 가정을 꾸렸습니다. 비록 넉넉지 않은 살림이었지만 그들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미숙의 남동생은 정우와 미숙의 도움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있었고 후에 번듯한 직장을 얻어 가족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는 누나와 매형의 헌신에 감사하며 그들의 삶을 존경했습니다. 오일 쇼크의 여파는 점차 줄어들었지만 유신체제의 엄혹함은 여전했습니다. 그러나 거리에서는 민주화를 향한 시민들의 열망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었고 이는 정우와 미숙에게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정우는 공장 내에서 노동자들의 복지를 위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그는 노동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공장 측에 전달하며 더 나은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미숙은 여성 노동자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힘썼습니다. 그녀는 여성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했습니다. 정우와 미숙은 자신들의 작은 행복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은 고단한 삶 속에서도 서로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며 함께 성장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격동의 시대를 살아낸 서민들의 강인한 의지와 희망을 상징했습니다. 그들은 주말이면 함께 공원 산책을 하거나 허름한 극장에서 영화를 보며 잠시나마 고단한 현실을 잊었습니다. 소박한 일상 속에서 그들은 서로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더욱 깊게 했습니다. 어린 자녀들은 그들의 고단함을 잊게 해주는 큰 기쁨이자 희망이었습니다. 그들은 자녀들에게 너희는 더 좋은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며 민주주의와 정의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정우와 미숙의 삶은 격동의 시대 속에서도 사랑과 희망을 잃지 않았던 수많은 서민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대의 흐름 속에서 자신들의 삶을 통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써내려갔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며 미래를 이야기하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백발의 노인이 된 정우와 미숙은 이제 자신들이 젊음을 바쳐 일했던 구로공단이 현대적인 디지털 단지로 변모한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낡고 허름했던 공장 건물들은 사라지고 대신 첨단 기술 기업들이 들어선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과거 오일 쇼크와 유신 체제의 감시 속에서 힘들게 살아왔던 날들을 회상했습니다. 정우는 공장 앞에서 부당함에 맞서 싸웠던 기억을 떠올리며 젊은 날의 뜨거웠던 열정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미숙은 동료들과 함께 눈물 흘렸던 순간들과 함께 웃고 위로했던 추억들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손주들에게 격동의 시대를 살아낸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에는 참 힘들었단다. 먹고 살기도 어려웠고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할 수도 없었지.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고 애썼기 때문에 지금의 너희가 있는 거란다. 그들은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위한 서민들의 희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강조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잊혀가는 시대의 아픔과 희망을 전달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었고 손주들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은 밤하늘을 찬란하게 수놓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과거 서민들의 땀과 눈물 위에 세워졌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정우와 미숙의 얼굴에는 깊게 패인 주름만큼이나 깊은 삶의 지혜와 자부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젊음과 열정을 바쳐 일궈낸 이 땅의 번영을 바라보며 다음 세대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서로를 마주보며 온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숭고한 이야기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며 후손들에게 끊임없는 용기와 영감을 줄 것입니다.